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 심리학 시작합니다. 1장. 반대 의견을 교묘하게 뒤집는 심리 테크닉.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나서 이유를 말하면 된다. 그래야 상대방도 상처를 덜 받는다. 반창고를 아프지 않게 떼어내는 요령은 살살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떼어내는 것이다. 빨리 떼어내든 천천히 떼어내든 아프기는 매한가지다. 오래 끌지 말고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비결이다. 반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질문의 기술. 질문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결정된다. 질문할 때는 되도록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질문한다.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자극하라. 상대방의 호의를 받고 싶으면 상대방의 봉사정신이나 박애정신을 자극하는 것이 좋다. 바쁘다라고 거절하면 점심이라도 먹자라고 말을 꺼내라.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미리 독을 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론을 말하기 전에 당신은 반대할지도 모른다고 예방주사를 놓으면 독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중화시켜라. 사람은 단정적인 말투보다 애매하게 하는 말에 더 호감을 가진다. 토론을 할 때는 먼저 말을 꺼내라. 토론을 할 때는 선수를 쳐서 정신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단숨에 해치워라. 반대 의견은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신랄한 비판을 잘 받아넘기는 요령.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는 웃으면서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는 방법이 통한다. 웃음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게 해준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아무도 당신을 반대하지 않는다. 기분이 좋을 때를 노리자.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때는 내 의견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구구절절 고백하여 찬성을 얻어낸다. 동정심을 자극하라. 상대방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라. 기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시점에서 생각하라. 부탁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하자.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어라. 믿음의 효과를 이용한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하지 못한다. 자신의 역량을 믿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불쾌한 환경에서 만나는 것을 피하라. 사람들과 만날 때는 가급적 서로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장.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다루는 무적의 설득술. 찬성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를 꺼내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할 때는 찬성을 전제로 말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상대방에게 밀어붙이고 싶을 때는 전제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암시를 걸자. 상대방이 반대하기 어려운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라. 만약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존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를 노려야 한다.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대상을 하나로 좁혀서 의견을 끌어내자. 책임감이 없는 부하 직원에게는 직책을 주어라. 직책이 부하 직원의 사기를 북돋운다. 사람은 누구나 지위를 원한다. 직책을 주고 책임감을 심어주자. 그러면 부하 직원도 자연스레 의욕적으로 변할 것이다.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아는 단어로 말하라.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란 상대방이 아는 어휘를 써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알겠어? 라고 절대로 묻지 마라. 한 번의 설명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설명이 서투른 사람의 특징은 설명을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라.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 상대방이 빨리 이해한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설명을 어렵게 한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설명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기 있는 사람의 지인이 되어라. 사람은 좋고 싫음으로 세상 일을 판단한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다. 제 힘으로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1. 지성적인 사람. 2. 애교가 있는 사람. 3. 선한 사람. 벌칙으로 실력을 향상시키자. 부하 직원을 가르치는 것은 상사인 나의 역할이다. 만약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사인 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월급의 일부를 회사에 돌려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설명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이다. 그 정도 각오가 없다면 인간은 발전하지 못한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되면 일부러 화려한 연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플한 설명이야말로 빠른 이해를 돕는 지름길이다.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전해진다. 감정은 반드시 말로 드러난다. 대화를 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거절당하면 곧바로 다른 제안을 꺼내라.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제안을 하면 뭔가 하나는 걸려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야 사고가 유연해지고 사고가 유연해야 이런저런 다양한 제안도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3장. 언제 어디서나 반대에 부닥치지 않는 캐릭터가 되는 절대 법칙. 상대방의 내 집단에 속하면 반대에 부닥치지 않는다. 상대방이 소속된 집단에 들어가자.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그룹이 하는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내 집단 편애라고 한다. 반대에 부닥치는 것에 익숙해져라. 몇 번이고 반대에 부닥치면 면역이 생겨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니와 별로 개의치 않게 된다. 이것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반대를 받는 것에 면역력을 길러라.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 상대방의 반응을 바꿔라. 세상에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찬성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을 해도 반대에 부닥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밝게 행동하는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준다. 평소에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된다.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역시 평소의 인간관계다. 평소에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 가끔 무리를 해도 받아준다. 평소의 행동거지가 중요한 순간에 보험이 되는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려면 싫어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싫어하는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내자.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면 그들이 당신 편이 되어줄 것이다. 평판이 나쁠수록 안 좋은 소문이 난다. 언제나 밝게 행동하여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두는 것이다. 지지자를 만들어두면 웬만해서는 나쁜 소문이 생기지 않는다. 비호감이 되지 않기 위해 체형관리와 다이어트는 필수. 살찐 사람은 반대에 부닥치는 경향이 있다. 다이어트는 당신의 평가를 바꾼다. 반대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매력 있는 사람이란 결국에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인생의 은사에게 배워라. 인품이 좋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라. 성격이 좋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당신도 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치지 않게 될 것이다. 싫어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 그러면 편견도 줄어든다. 편견이야말로 싫어하는 감정을 끌어내는 원천이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릴 기회를 늘려야 한다. 편견을 없애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라. 진심 어린 사과로 호의를 얻을 수 있다. 사과를 잘하면 얻는 것이 매우 많다. 진심 어린 사과는 좋은 인상을 남긴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한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깔보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도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은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애정과 존경을 주는 것이다. 타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은 마음속에 자리한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부터 없애자. 당신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면 될수록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레 변하게 될 것이다. 4장.
기분 좋은 인간관계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심리기술. 부탁을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느긋하게 쉴 때가 기회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잘하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인맥으로 만들어라. 사내에서라면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부하 직원에게 잘해주는 것이 진기한 보물을 사두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장래성이 있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서 인맥으로 만들자. 상사에게는 비율로 따졌을 때 5 정도로 잘한다면 부하 직원에게는 7이나 8 정도로 잘하라는 것이다. 색다른 이벤트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라. 상대방이 확 넘어갈 제안을 하라.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경험한 적이 없는 이벤트를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시비를 건다고 맞서지 마라. 불난 곳에 기름을 부으면 더 활활 불타오른다. 혹시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도 그것을 진지하게 상대하지만 않으면 상대방의 화도 금세 가라앉는다. 이것이 갈등의 고조를 일으키지 않는 비결이다. 상대방의 반대를 요령껏 넘기면 쓸데없는 충돌은 피할 수 있다. 처음에는 순탄하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다. 만나는 시간에 비례하여 인간관계는 깊어진다. 처음에 불편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인맥에서 중요한 것은 머릿수보다 인선이다. 인맥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상대를 고르는 방법, 즉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맥이다. 지갑을 열어야 할 때는 열어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면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돈을 쓸 때는 상대방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돈을 잘 쓰는 비결이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어라. 무엇이 필요한 정보인지 파악한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면 당신의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줄 건지부터 생각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비결은 별것 없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면 된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양보가 이익을 만든다.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해를 바라지 말고 이해해 주어라.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호감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비결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다. 가까이 있을수록 호감을 느낀다. 혹시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어라.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는 태도부터 바꿔라. 옛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바꿔야 할 것은 자신의 태도다.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삼는 것이다. 5장. 반대에 부닥치지 않기 위한 최강 심리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비결은 별것 아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 가급적 다른 사람의 험담은 피하라. 원거리 통근을 하는 사람에겐 괜히 말을 걸지 마라. 통근 스트레스는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원거리 통근자를 대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자. 싫어하는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아라. 공통점이 있으면 좋아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싫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작은 연결고리가 호감을 부른다. 안면을 튼 단계에서는 자주 보는 것이 좋다.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처음에는 연인을 만나듯이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 신규 고객으로 개척하려는 회사에 방문할 때도 매일 가는 것이 좋다. 얼굴을 자주 보는 것이 신뢰를 얻는 비결이다. 개성적인 사람일수록 따돌림 당할 확률이 높다. 평범한 사람임을 기뻐하라. 남과 다른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띌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미움을 받을 위험성도 크기 때문이다. 반대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논쟁을 피하라.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언쟁은 피하라.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발을 빼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따르는 편이 좋다. 동경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물들어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성격도 달라진다. 좋은 그림을 많이 보면 좋은 그림을 볼 줄 알게 된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음악을 들을 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멋진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멋진 사람을 볼 줄 알게 된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평소에 관리하라.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평소에 잘해야 한다. 타인의 실수를 보고 비평가 마냥 험담하지 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라. 타인의 흠보다 좋은 점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타인의 결점만 보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수 없다. 자기를 성장시키는 훈련은 자기밖에 할 수 없다. 자기 반성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인간관계에 관한 스킬은 자기 반성으로 기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찬성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생각해보라. 상대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전에다 대고 그것을 반박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생각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도 실제로는 부정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쓰인다. 여기까지 협상심리학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